광명 동굴 입구에 들어서면 웜홀 광장이 있습니다. 웜홀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벽에 난 구멍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광명 동굴의 웜홀 광장 역시 여러 시설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이자 시작점입니다. 웜홀 광장을 지나면 빛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빛을 주제로 한 아트 프로젝트 공간입니다. LED 조명과 뉴 미디어 기법을 이용해 미디어 쇼를 보여줍니다. 광명 동굴이 자연 동굴이 아니고 인공 동굴이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신비함을 보여줄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 어두운 동굴을 배경으로 화려한 빛을 활용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굴 예술의 광장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이곳을 빛과 레이저 그리고 퍼포먼스의 환상적인 하모니, 문화 예술 공연의 메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29일에 개관한 350석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동굴이라는 공간적 차별성과 희귀성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작품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동굴 벽을 배경으로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 쇼가 펼쳐집니다. 동굴 벽이 단순한 무대로 쓰일 뿐 광명 동굴만의 특별함이 부족했습니다. 광명 동굴 역사와 이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들어갈 수 없는 지하 갱도를 보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큐멘터리나 미디어 파사드 쇼를 활용해도 좋겠지요.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우러진 미디어 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에 광명 동굴만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결합하면 더 독창적인 미디어 파사드 쇼가 되지 않을까요? 고래와 댄서가 나오는 화려한 볼거리도 좋지만 영상을 보면서 계속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빛의 공간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동굴을 단순한 무대로만 쓰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동굴 속 아쿠아 월드입니다. 국내 최초의 동굴 속 아쿠아 월드로 1급 안반수를 이용해 토종 물고기와 세계 곳곳에서 온 다양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쿠아 월드 옆에는 동굴 식물원도 있는데 식물의 상태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동굴 안반수를 이용해 물고기와 식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지하 안반수를 이용한 폭포가 있습니다. 지금도 광명동굴 지하 2 레벨부터는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지하 안반수가 고여있는 동굴 호수를 볼 수 있습니다. 지하 안반수를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는 광명동굴만의 특색을 잘 활용했다고 보입니다. 광명동굴은 금, 은, 동 등을 채굴하던 광산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광명동굴의 역사를 체험하고 황금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소망의 초신성인데요. 2015년 한 해 동안 광명 동굴을 찾은 방문객들의 소망을 적은 4,219개의 황금패로 만든 작품입니다. 광명 동굴을 상징하는 캐릭터 아이샤를 활용한 황금 궁전과 황금의 방이 있습니다. 황금을 주제로 볼거리를 다양하게 배치해 놓았습니다. 동굴 안에서 번쩍이는 황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빛을 활용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면 이곳에서는 황금을 활용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소망을 적은 황금패를 걸어두는 소망의 벽입니다. 방문객이 구입한 황금패는 광명동굴 황금길에 1년간 보관된다고 합니다. 황금패 구입 비용은 5,000원입니다. 광명동굴은 폐광산인 가학광산을 활용하여 만든 동굴 테마파크입니다. 가학광산은 1912년 조선 총독부가 자원수탈의 목적으로 개발했으며 1972년까지 금, 은, 동, 아연 등이
채굴되었습니다. 갱도의 깊이는 275m, 갱도의 길이는 7.8km인데 약 20% 정도만 개방됩니다. 갱도의 층수는 0부터 지하 7레벨까지 총 8레벨이 있습니다. 1972년 폐광 이후 1978년부터 2010년까지 소래포구에서 생산된 새우젓을 보관하는 저장소로 쓰였습니다. 2011년에 광명시에서 매입하여 관광지로 조성해서 2011년 8월에 개관했습니다. 2014년 11월까지 무료로 개방했는데 시설을 보강하고 와인 동굴을 오픈하여 2015년 4월부터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네이버 예매에서 20%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용인 동굴의 제왕입니다. 길이 41m, 무게 800kg입니다. 반지의 제왕, 호빗 등의 판타지 영화를 제작한 뉴질랜드 영상 기업 웨타 워크숍이 제작했습니다. 실물 크기의 골룸과 간달프 지팡이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동굴에서 사는 용은 동양의 용보다는 서양 용에 가까운데요. 동양의 용은 물에 살거나 하늘에 있지 동굴에 살지는 않지요. 서양의 용은 동굴에서 사는 악마 같은 존재이지만 동양의 용은 물을 다스리는 신성한 존재이지요. 광명 동굴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입니다. 가학 광산은 일제강점기에는 증용과 수탈의 현장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산업화에 자원을 공급했지요. 당시 노동 현장을 그래픽, 영상, 음악 등을 활용해 전시하였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지하 갱도에서 노동해야 했던 광부들의 삶, 산업화 과정에서 역할, 한국 전쟁 때 피난처로서 기능했던 이야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광명 동굴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연중 12도인 광명 동굴 안에는 길이 194m의 와인 동굴이 있습니다. 와인 한 방울 나지 않은 광명시에서 전국에 170여 종 국산 와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산 와인이 한 곳에 모여 판매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광명 와인 동굴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폐광되고 나서 40년 동안 새우젓 저장고로 활용되다 지금은 동굴의 온도를 활용해서 와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황금이 채굴되던 가학광산은 환경오염과 보상 문제로 폐광되었습니다. 1972년 홍수로 채광, 성광, 재련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가득한 폐수가 부근 논을 덮쳤습니다. 그 뒤에도 중금속을 포함한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가학통에서 재배한 벼가 판매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연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오는 동굴 테마파크가 되었습니다. 동굴을 단순한 볼거리의 배경이 아니라 광산의 역사와 결합하고 광부, 체험 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간 독일 친구도 광산이었던 인공 동굴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고 체험할 것이 없어서 좀 아쉽다고 했습니다. 볼거리는 많은데 생각하고 늘낄거리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징용과 수탈의 현장이었고 해방 후에는 근대화 산업화의 동력이었던 광명 동굴의 정체성이 좀 더 부각되면 좋겠습니다.